자, 오늘 전기차 EV의 혁신을 말하고 싶으냐. 많은 유튜버들, 그중에 이제 몇몇 죽어라고 현대자동차를 빨아주는 유튜버들이 전기차 EV 혁신, 아이오닉 5가 무슨 어마어마한 차처럼 말하는데, 현대자동차가 아이오닉 5를 만든 건 잘한 거죠. 예, 이 GMP 플랫폼을 가지고 만든 거 잘한 거예요. 근데 이제 혁신, 이 혁신이라는 단어가 참 이게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전기차를 만들면서 혁신. 근데 사실 뭐 많은 제조사들이 이미 전기차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혁신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고, 세계에서 뭐 으뜸 간다 어쩐다 그러는데, 우리 그 군계이라고, 군중 속에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토종 브랜드인 현대자동차의 기술력,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만든 아이오닉 5가 얼마나 좋은 차인지를 알아야 되고, 전기차 EV의 혁신을 어떤 범위를 생각하느냐, 저의 그냥 주관적인 개인적인 생각을 말할게요. 자, OTA라는 거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기차에 있어서 OTA, 오버 더 에어,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오버 더 에어 프로그래밍. 뭐야? 무선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기술을 말하는 거죠. 와이파이나 아니면 블루투스 같은 걸로 무선으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를 OTA라고 해요. OTA. 여러분들 자동차 아마 전기차 기사 같은 거 보면 이 OTA 이거 OTL 이거 아니에요.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출시가 된 뒤에 3에서 5년 뒤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를 합니다. 부분 변경 모델들을 출시를 할 때 보통 자동차 회사들이 7년 주기로 완벽하게 모델 체인지를 하고 3.5년쯤에 앞뒤 헤드램프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살짝 업데이트를 해요. 그러니까 차량의 ECU라든가 아니면 TCU라든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부터 해서 모든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조업체들이 직접 업데이트를 해서 다음 상품군에 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테슬라는 오버 더 에어 프로그래밍을 통한 업데이트로 신기능을 추가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차 안에서 가동을 하면 와이파이나 이렇게 가는 LTE 같은 걸 잡아가지고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센터를 가서 차를 꽂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존 제조사들은 자동차가 운행 중에 소프트웨어가 뻥나거나 충전의 문제라든가 ECU라든가 어떤 전자제어 모듈 쪽에 문제가 발생하면 서비스 센터를 방문 후에 해결을 해야 돼요.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지진이 났을 때도 어떤 전력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배터리의 사용을 전체를 80%로 본사에서 다운 프로그램을 강제 시행을 해가지고 차들의 어떤 배터리에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한 주에서 어떠한 도시에서 테슬라 운행차들의 안전 모드를 걸어주는 것도 와이파이로 가능하고요. 이 소프트웨어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자가통신을 통해서도 진단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통해서 문제점을 잡을 수도 있어요. 자, 현재까지는 이 기술은 테슬라에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문제점이 있다, 뭐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 뭐가 안 좋기 때문에 안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자,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라고 말하는 제조사가 있습니다. 어딘진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그러면 지가 이거를 만들어서, 자, 우리도 이렇게 해. 근데 우리는 이게 보안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할 거야. 그러면 내가 납득을 하지.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라고 했던 회사는 이따 여기 가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시스템에 아직 근처도 못 갔어요. 이 시스템의 원리는 알고 있나 모르겠어요. 자, 이 시스템이 정말로 이 OTA가 문제가 된다면, 현재 미국 포드 머스탱 마하2라는 전기차가 올해부터 판매가 됐는데 1월부터 이 OTA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적용이 됐습니다. GM, 제너럴 모터스하고 폭스바겐은 올해부터 적용을 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어요. 자, 혁신이라는 말이 자주 따라다니는 아이오닉 5는 OTA 범위가 어디까지 들어갔느냐?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이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를 와이파이로 하는 건 제가 타고 있는 2018년 IG 그랜저 2.2 디젤에 들어가 있는 기능입니다. 제 IG 그랜저가 가끔 내비게이션에 그게 떠요. 업데이트를 하겠느냐.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딱 뜨면은 소프트웨어 뭐 이렇게 펌웨어, 아니, 그 뭐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뭐 톱니바퀴 같은 게 뭐 해바라기 같은 게 이렇게 하면서 내비게이션이 그게 바로 OTA란 말이에요. 와이파이로부터 전파를 받아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거. 이 아이오닉 5, 이 혁신이라 말하는 이 전기차에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가 되는 이 OTA가 들어가 있어요. 아이오닉 5에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차기 작품들, 차기 제작 차들에 대해 OTA 기능 탑재가 예정이다라고 누가 말할게요? 당연히 현대자동차가 말했겠죠. 이 OTA가 차기 나오는 차들에는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 OTA 기능이 여기서 이제 보완이 될 텐데, OTA, 오버 더 에어 프로그래밍을 왜 여기까지도 이 내용인데, 자, 지금 아이오닉이 뭐 3만 몇 대가 계약이 됐네. 어쩌네 선계약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뭐 뉴스에 어제 주말 그리고 오늘자 나온 거 보면 기존 계약자들이 뭐 눈탱이 맞았다, 속았다, 뭐 해지가 속출하게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 기사 찾아보면 많이 나올 텐데, 지난 4일 환경 인증서가 발급이 됐는데 인증 성적은 영업 비밀이라 말할 수 없다, 밝힐 수 없다. 이게 영업 비밀이라서 밝힐 수 없다. 이 말은 내가 어디서 봤냐면, 윤석노랑 내가 모트라인 법정 공방에 있을 때 윤석노가 자꾸만 나보고 횡령을 했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모트라인 통장 안에 이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라는 걸 내가 감지를 했어. 통장을 좀 보고 얘기하자. 나는 그때 최대 주주였고 윤석노가 내 지분을 내 동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옮기면서 내 지분을 가져갔지만, 그래도 나는 절반 가까이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인 통장 거래 내역을 좀 보자, 법인 통장의 돈의 흐름을 좀 보자 했던 윤석노가 영업비밀이라 보여줄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현대자동차가 윤석노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거를 배운 걸까요? 윤석노가 현대한테 이걸 배운 걸까요? 이 차의 주행거리가 얼마나 나오느냐를 법적으로 가늠하고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고, 사람들이 차를 살 때 반드시 확인하는 전비예요. 자, 테슬라 모델 Y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 우리나라 기준으로 500km 넘는다고 광고가 나오고, 카탈로그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자, 현대자동차는 과거에 500km 이상을 갈 수 있는 이 GMP 모듈 플랫폼에서 나오는 아이오닉 5라고 대대적인 광고를 했어요. 자, 근데 현대자동차가 자체적으로 측정한 410km에서 430km를 갈 수 있다라고 최근에 보도가 됐어요. 사람들이 아이오닉 5를 계약할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아이오닉 5가 500km 이상을 주행할 것으로 알았고, 테슬라 모델 Y가 500km를 넘게 가기 때문에 아이오닉 5나 테슬라 모델 Y는 기술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라고 소비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현대자동차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게 410에서 430km를 간대. 근데 그 모델은 2륜입니다. 2륜이고 옵션이 풀옵션으로 장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4WD에 옵션이 많이 장착되어 있는 차가 고속도로를 좀 달렸을 때 과연 410km를 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초창기에 저번 주에 아이오닉 5 나왔을 때 많이 가야 370km 갈 것이다. 못 가면은 350도 못 갈 수가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사륜을 넣었을 때. 자, 근데 이거에 대한 인증을 하는 환경부에서 환경 인증서를 발급했는데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다. 현대자동차가 자체적으로 측정한 거는 2륜으로 410에서 430km를 간다 하는데, 이 차를 인증도 안 받고 소비자들한테 광고를 하고 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받았단 말이야.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아이오닉 5는 무슨 이유에선지 인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한테 광고를 하고 차를 팔았는데, 광고를 할 때는 500km를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최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자체적으로 410에서 430을 간다는데, 노사장이 봤을 때 사료 놓고 옵션 넣으면 370을 못 갈 것 같은 뉘앙스가 드는데, 환경부에서 측정을 했는데 영업비밀이라 밝힐 수가 없다. 뭐지? 왜 이걸 밝힐 수가 없는 거지? 거기다가 이 주행거리 문제에 전기차 보조금도 이게 뭐 몇 월 달까지 뭐 몇 대에 한해서 보조금이 쌓여 있는 금액이 다 나가게 되면
보조금을 무한정 대주진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계약단 대수가 3만 대야. 근데 서울시에서 내줄 수 있는 보조금이 뭐 전체 금액이 얼마야. 근데 그게 채 10,000대밖에 안 된대. 그러면 10,000대 이후에 차를 받는 사람들은 보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보조금을 받을 줄 알고 차를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광고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V2L 존나 자랑하고 있죠. 차 안에 있는 전기를 밖으로 뽑아 쓴다. 이제는 뭐 전기 포트나 뭐나 과하게 좀 써라. 아니 도대체 산속에 가서 산속에 가서 전기 포트나 이런 것들을 과하게 쓰라고 광고를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런 거 막 쓰고 뭐하고 해서 못 돌아오면 어떡할 거? 산속에 가서 이거 아이온5 충전도 못 하잖아. 가갖고 전기 막 시컨 쓰래. 아니 시컨 쓰고 못 돌아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내가 만약에 아이오닉이 350km까지 못 간다고 해봐봐. 근데 내가 150km 타고 산속에 갔어. 그러면 내가 지금 남은 게 몇 킬로야? 200km 남았잖아. 200km 집에 갈 수 있는 배터리가 남았어. 근데 이거 전기 막 쓰래. 막 이것저것 막 쓰래. 선전 그렇게 하잖아. 막 썼어. 그러면 이제 집에 갈 수 있는 거리가 100km밖에 안 남으면 집에 못 가고 중간에 어디 가갖고 다시 충전하라는 거잖아요. 이 불편한 거를 왜 하라 그러는 거야 도대체? 도대체 이 V2에 차 안에 있는 전기를 끄지보다 밖에서 쓰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미 캠핑족들은 3, 4년 전부터 어마어마하게 7kW짜리 배터리 갖고 다니면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거를 도대체 뭔 자랑이라고 이렇게 자랑질을 하면서 혁신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ECU 관련 하드웨어, 자동차에는 ECU, TCU 같은 굉장히 중요한 소프트웨어 칩이 들어있어요. 손바닥 2개 정도 크게 돼서 굉장히 중요하죠. 전기차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 반자율주행, 자율주행 등이 다 거기서 연산 수행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에서만큼은 ECU 칩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테슬라는 현재 3세대의 ECU를 2019년부터 적용해서 쓰고 있어요. 노사장님, 2019년 3세대가 뭐가 중요해? 지금부터 똑똑히 들어요. 미국 내 팹리스 업체인 엔비디아인가 우리 엔비디아인가 이렇게 이거 뭐 있잖아. 우리 그 컴퓨터에서 많이 보는 거 엔비디아? 원래는 테슬라가 엔비디아에서 설계한 하드웨어 2.0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2.0 버전을. 이 2.0 버전으로 2017년, 18년, 19년 초까지 2.0 하드웨어 버전이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를 테슬라가 팔았어요. 근데 이게 앨런 머스크가 봤을 때는 이 2.0 하드웨어의 연산 속도를 가지고는 자기네가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이 연산 처리 속도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테슬라가 19년부터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설계한 거를 가지고 연산 능력이 2.0에 비해서 7배 이상 늘어나고, 그럼으로써 전력 소비도 굉장히 많아지는데 전력 소비는 약 30%만 증가된 3.0으로 현재 교체를 해서 팔아요. 자, 이 3.0으로 교체된 것들이 팔았죠. 2019년, 2020년 팔았어요. 지금 내가 소프트웨어를 OTA로 오버 더 에어 프로그래밍으로 업데이트를 해. 되게 빠르게 되겠죠. 자, 나는 2017년에 테슬라를 샀어. 2.0이에요. 자, 2.0이면 이 오버 더 에어 프로그래밍으로 업데이트할 때 한계가 있겠죠. 프로그램 자체, 하드웨어 자체가 느리니까 요거를 또 바꿀 수가 있어. 돈 주고. 요거 3.0으로 내가 돈 주고 바꿀 수가 있어. 바꾸고 이 3.0을 달게 되면 엄청난 연산 속도와 함께 자율주행과 함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엄청 빨라요. 그렇다면 현대는 혁신을 말하고 있는 아이오닉 5에 들어가 있는 하드웨어, 연산 처리 속도 칩셋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자, 2019년 이후 FOTA. 여기서 이 F는 뭐의 약자더라 저게? 이게 펌웨어 OTA죠. 펌웨어. S는 소프트웨어 OTA로 되게 낮은 등급인데 펌웨어 OTA 2세대를 적용 개발 완료 예정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펌웨어 OTA가 되는 2세대 적용을 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1세대 칩셋이 들어갔을 확률도 높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2세대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2세대를 현대자동차가 적용했다라고 하면 OTA가 돼야 돼요. 근데 OTA가 안 된다는 건 2세대가 아닌 1세대가 들어갔을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1세대. 이 1세대는 테슬라는 처음부터 쓰지도 않았어요.
처음부터 테슬라는 2세대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차만 1세대를 쓰느냐? 아니에요. 다른 회사들도 1세대를 쓰는 회사가 되게 많고, 이거는 제가 지금 어디에서도 확인해요. 이게 현대자동차는 극비사항인지 어디에도 나오질 않아. 근데 내가 예전에 봤던 기사에서는 2019년 이후에 펌웨이 OTA 2세대를 적용 개발 완료 예정이라는 기사를 내가 봤었어요. 작년에. 근데 이게 완료가 됐으면 현대가 자랑을 했겠지. 근데 아직 한 번도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자,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쓴 논문을 봤어요. 논문이 아니라 이것도 기사화되어 있는 내용인데, 연구위원이 말하길 테슬라 외에 다른 완성차 기업은 기술력 부족과 안전 문제, 가격 인상 등 더군다나 쌓여있는 자율주행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전무하기 때문에 복합한 환경 가운데 OTA 확대 계획을 머리 뽀개지게 세우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획만 세우고 있을 뿐 실현은 못하고 있다. 5천만 원 되게 큰 돈이에요. 소비자들이 5천만 원 넣고 전기차를 구매할 때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적어도 리뷰 오면은 소비자들 일반인들보다는 차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정보 수집도 더 많을 거고. 그러면은 소비자들한테 똑바른 정보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은 돈을 주고 비싼 돈을 주고 제대로 된 물건을 사게끔 해야죠. 네? 그게 아니고 정말 아이오닉 5가 뭐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팩트로 정말 좋은 거를 까주시든가. 아니 기본적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든 것들이 다 안 되는데 왜 자꾸만 그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신 있게 나 현대자동차에서 얼마 받았어. 돈 받아갖고 나 그냥 빨아줄래. 대놓고 이렇게 유료 광고 포함 현대차 팔고 싶어. 한 대 팔면 뭐 뽀찌 얼마 준대. 이걸 딱 써놓고 하든가. 그럼 사람들 오해가 없을 거 아닙니까? 제발 좀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짓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왜 유튜버들이 자동차 리뷰어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응? 아니 그렇게 돈 벌고 싶으면 돈 버는 일을 하든가. 왜 사람들을 기망하면서 돈을 벌라 그래? 아 그냥 답답해 미치겠어 아주 그냥. 여기까지.